산부인과 가서 검사하면 다 정상이라고 하는데 나는 왜 팬티만 스쳐도 칼날처럼 따갑고 화끈거릴까요? 소변을 봐도 개운치 않고 아랫배가 묵직하면서 조여오는 그 불쾌감. 병원에서는 갱년기니까 어쩔 수 없다. 호르몬제 드셔라. 이 말만 반복해서 듣죠. 하지만 이건 갱년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30년 상담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의 데이터가 놓치고 있는 질건조증의 진짜 원인을 명확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상의 근본 원인을 명쾌하게 해석해 드리는 혈액부족 상담약사 정희영입니다. 많은 분들이 질건조증을 단순히 산부인과 질환이나 노화의 과정으로만 보죠. 그래서 약을 바르거나 호르몬제를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고통은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저는 왜 여러분들의 질이 메말라가는지 그 근본적인 메커니즘을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제 약국을 찾는 분들은 대개 비슷한 과정을 겪고 오세요. 처음엔 그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러나 하고 생각을 하시죠. 그러다가 점점 이 증상이 심해지게 되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체크해 보세요. 과연 내 질만 건조한 건지. 혹시 입도 자주 마르고 눈도 뻑뻑하고 그리고 밤에 자다가 자주 뒤척이면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지 않으세요?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질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에서 이 체액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내는 내 몸의 SOS 신호입니다. 이제 이 고통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제가 왜 호르몬이 아니라 시스템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할까요? 첫째, 이 호르몬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보통 갱년기라고 하면 호르몬제를 먹거나 질정을 쓰시죠. 제 30년 상담 경험상 호르몬제를 쓰면 처음에는 촉촉해졌다가 끊으면 다시 사막처럼 메말라 버리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왜일까요? 호르몬만 일시적으로 공급을 했을 뿐 정작 이 피를 머금고 있어야 할 질 점막과 그 바탕이 되는 혈액은 그대로 말라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질건조증은 이 갱년기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요즘엔 30, 40대 젊은 여성분들도 질건조증 상담을 하시는데요. 항히스타민제를 달고 사신 분들, 그리고 질염과 방광염이 수시로 재발하면서 항생제를 계속 드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항히스타민제는 우리 몸의 분비물을 말려버리고요. 항생제는 질내 유익균과 이 점막 환경을 초토화시켜버리죠. 그래서 호르몬 수치는 정상인데 이 질건조증이 오는 이유는 바로 혈액과 체액의 시스템이 붕괴되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몸의 생존 우선순위를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과로하고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돼요. 이때 혈액은 생존에 직결된 뇌와 근육, 심장으로만 몰리고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방광과 질은 뒷순위로 밀리면서 혈액이 메마르게 되죠. 그러면 윤활 작용도 사라지고 점막을 지탱하게 하는 기반인 ECM이 무너지게 됩니다. ECM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텐데요. 쉽게 비유를 해드리면 세포를 하나하나의 집으로 본다면 이 ECM은 집들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40대 여성분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질염과 방광염이 반복돼서 항생제를 장기적으로 드시다가 어느 순간부터 질건조증이 생기신 거예요. 처음에는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 시간이 갈수록 불에 데인 듯이 화끈거리고 나중에는 걷기조차 힘들어지셔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저는 이분께 호르몬제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족한 혈액을 채우고 무너진 ECM 환경을 복원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질건조증은 물론이고 수년간 이분을 괴롭혀오던 질염과 방광염, 심지어 두통과 수면장애까지 다 같이 좋아지셨어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요. 우리 몸의 전반적인 혈액 시스템과 이 점막의 환경을 회복시킬 때 나타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과학적인 결과입니다. 질건조증을 근본적으로 다스리려면 질에 무엇을 바르느냐가 아니라 이 질로 가는 혈액과 체액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핵심입니다. 제 30년 상담 경험에 비추어 보면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세 가지 방향의 관리에 집중을 하셨어요. 첫째는 혈액을 채우고 식히는 방향으로 몸을 바꾸는 겁니다. 질이 화끈거리면서 따가운 분들은 이 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분들인데요.
그나마 남아있는 혈액마저 이 열에 끓어서 더 메말라 버린 상태예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소변으로 바로 빠져나가고요. 입은 마르고 얼굴은 푸석푸석하고 화끈거린다면 이미 혈액이 바닥이 난 거예요. 이때는 혈액과 체액을 충분히 채워주는 관리가 우선이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질점막이 혈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질점막과 ECM을 동시에 재건하는 접근이 필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질건조증은 표면만 말라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점막을 지탱하는 구조인 ECM이 무너져 있는 상태거든요. 윤활제나 질정은 이 증상만 잠시 덮어주는 임시 방편일 뿐이고요. 이 조직을 다시 재건해 주지는 못해요. 질점막이 다시 쫀쫀해지려면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이 ECM이 살아나야 하는데요. ECM은 결국 혈액과 체액으로부터 영양을 공급을 받았을 때 살아나게 돼요. 즉, 안에서부터 채워져야 밖이 살아나는 거예요. 세 번째, 체액을 고갈시키는 독소 습관을 꼭 바꾸셔야 돼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이 세 가지 습관을 버리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커피입니다. 이뇨작용으로 체액을 메말리고요. 또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혈액마저 메말려 버립니다. 두 번째는 당독소입니다. 빵이나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특히 고온에 굽고 볶고 튀긴 음식 속에는 당독소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이 ECM에 달라붙어서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면서 염증을 유발시켜요. 세 번째는 수면 부족입니다. 밤은 혈액이 재생되는 시간이죠. 잠이 모자라면 질점막은 더 빨리 메말라 버려요. 질건조증은 단순히 질만의 병이 아니에요. 이 몸 전체가 메말라 버려서 몸에서 가장 약한 부분인 이 점막부터 병이 생긴 거죠.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혈액과 체액이 채워지면 이 질이 촉촉해지면서 통증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아랫배의 불쾌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더불어서 피부까지 좋아지는 아주 기분 좋은 변화를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질의 회복으로 시작해서 전신으로 회복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근본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서 벗어나실 수가 있어요. 갱년기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오는 거라고 그냥 참지 마시고요. 질건조증은 단순한 노화의 증상이 아니라 내 몸이 지금 가뭄 상태이니까 도와달라고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소중한 몸에 혈액과 체액을 다시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증상을 통해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내는 명쾌한 해답을 알고 싶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증상의 원인을 명쾌하게 해석해드리는 혈액부족 상담약사 정희영이었습니다.